네, 안녕하세요. 문화도시 천안 소셜 임팩트 스테이지 진행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천안 문화동네 페스타에서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오늘 택시를 타고 이 성성호수를 지나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풍경이 아름다운 문화도시 천안 소셜 임팩트 마지막 진행을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기 천안의 호수공원은 정말 넓더라고요. 정말 여기 사는 시민들이 부럽다. 재밌는 프로그램을 생각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 많이 춥죠? 네. 저도 오늘 낮에 좀 따뜻해가지고 회복이 입고 왔는데 방심했습니다. 늦가을로만 생각했는데 벌써 어린이집이 페스티벌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참가자들의 열정과 열기 그리고 우리 여기 날씨가 너무 추워요. 관심과 호응이 있다면은 또 소금과 호응은 달아오고 낮에 물을 닦고 많은 조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가을로만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 무대에서 발표를 하게 될 참가자에게는요, 문화 독립과 문화산업의 주제를 바탕으로 문화산업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와 주사업 플랜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순서로 6개의 팀을 소개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무대에서 분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네 분의 전문가의 주제를 모시기로 합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멘토링 과정까지 함께하면서 상세하게 코칭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어제도 한 6개의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요. 그만큼 오늘의 무대 얼마나 좋은 활동을 성공하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요. 이 저희는 특별하게 시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장의 찬양이들 만에 고요를 하고요. 시간은 15분 안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10분을 지나면 한 분이 어제보다 더 분이 지나면 한 번을 쉴 거예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15분이 지나면 가차없이 끊어내거나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5분이 맞아요. 너무 긴장되는 거 소장의 찬양이 주세요. 오늘 발표는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되고 멤버님들은 공개 피드백을 우리 대표님과 어떻게 지내냐 가차없이 우리 한국에 있는 거를 일단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15분 보여주는 여관인데요. 혹시나 나머지 엔티티를 예뻐하는 겁니다. 오늘 발표는 이게 꼭 선택하게 주는데 멤버님들은 오늘의 이 피부가 멤버님들의 조언을 충실히 들었으니 앞으로의 강약을 우리가 이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오늘 공개 오디션 심사를 마치고 네 분의 참가자분들 혹시 조금 소요시더라도 이런 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전적인 한국 문화 기획업조 정원경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원영 시민이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멘토링 해주실 미디어 아티스트 김영실 작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전적인 한국 문화 기획 배움을 역시 멘토링을 열심히 해주신 컬처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실외미래 성장의 대표님 알려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가정적인 패스를 해주셨다고요. 정말 열정을 다해 연차처럼 코칭을 해주신 우리 서울시 한강 농산축제 부사총을 역임하신
정영석 감독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내분의 행사위원분들 모셨는데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무리 잘 하시겠지만 꼭 여시원에 동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학기 오디션을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인데요. 팀 이름은 초콜릿 트리이고 최수빈 님께서 표를 받았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분의 행사위원분들 그럼 본격적인 학기 오디션을 빨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인데요. 팀 이름은 초콜릿 트리이고 최수빈 님께서 표를 받았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분의 행사위원분들 본격적인 학기 오디션을 첫 번째 팀 초콜릿 트리이고 최수빈 님께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분의 행사위원분들 네, 안녕하세요. 문화문화 소셜 익스큐브 스테이지에 참여하게 된 최수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익숙하지만 알고 보면 생소한 초콜릿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초콜릿에 대해 소개하기 전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려 합니다. 2022년 저는 IMBP라는 프랑스 대관, 벽방 초콜릿 학교와 협력하여 1년간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제과 초콜릿을 배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IMBP 마스터 클래스 파티시에 초콜릿 기양이라는 우수한 성적 했을 때 나는 절대 초콜릿은 하지 못하겠어. 절대 이 길을 가지 않겠다 생각을 하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초콜릿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하던 초콜릿을 결국 직업으로 삼게 된 매력.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초콜릿을 가장 많이 드셔보셨나요? 아마 가나 초콜릿, 허쉬 초콜릿 등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태블릿 형태의 초콜릿일 겁니다.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의 모양으로 보는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이고 이 외에는 초콜릿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 외에 어떤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인지 여러분들은 감이 잡히시나요? 어떤 초콜릿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바로 이런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안에 다양한 재료를 넣거나 아니면 그 재료 곁에 초콜릿을 입히거나 여러 방법으로 무수히 많은 종류의 초콜릿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넓은 초콜릿의 세계가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은 관심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1,000원 정도의 값을 주고 30g에서 40g 정도의 초콜릿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라면의 초콜릿, 냉면의 사진의 초콜릿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의점이나 마트 혹은 프랜차이즈 빵집, 백화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문은 샀더라도 숟가락 2마디 정도, 약 지름 1cm에서 보는 초콜릿을 2,000원 정도의 가격을 쓰기엔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콜릿은 도대체 왜 비쌀까요? 첫 번째로 초콜릿의 원재료 값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초콜릿을 가공하는 회사 중 가장 큰 거는 그것을 골라고 했을 때 1kg당 2만원에서 24,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견과류, 과일, 크림 등을 생각하면 원재료 값이 우리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콜릿을 가공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저 초콜릿은 녹이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의 종류에 맞게 온도 조절을 하고 결정시키고 몰드에 익히거나 당근에 갈고 이 모든 과정에는 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 기계가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계의 값또한 천만 원도 아니고 10만 이상은 있습니다. 초콜릿의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 초콜릿을 제대로 온도 조절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혹여나 붙더라도 위에 사진처럼 지방이 뜨거나 줄무늬가 생기는 등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콜릿 작업실에는 다양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 작업의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가장 큰 틀로 모아보실 때 이렇게 다크, 밀크, 화이트, 세 종류로 나뉘고 그 안에 난 카카오의 함량, 화사별 브랜딩 네임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달고나사의 바나나, 길새는 다리죠. 기본적인 콘셀 안에서 카카오의 함량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향을 추가하며 가공합니다. 이렇게 가공된 초콜릿을 이용하여 초콜릿에게는 공동 초콜릿, 타블렛 초콜릿, 양을 콘센트리 등을 만들어냅니다. 간략하게 초콜릿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은 어떤 것일까요? 다크, 밀크, 화이트 중에 한 가지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천안에서 유명한 특산물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좋아하는 초콜릿과 특산물을 연결지어보면 어쩌면 조금은 이상할 수도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은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콜릿에 색을 입혀보겠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등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굿즈를 하거나 점을 찍거나 다양하게 꾸미면 여러분들의 초콜릿은 완성됩니다. 좋아하는 초콜릿, 좋아하는 색, 그리고 원하는 재료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만의 초콜릿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콜릿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브랜딩하여 나만의 초콜릿을 시중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은 나의 취향으로 시작하여 점점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만들어가며 향하는 것, 또한 나의 맛을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굽는 것. 이것이 쇼콜라트리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들이 한 경험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나의 공간을 제안하려 합니다. 다양한 직업의 시민들이 모여 그저 나만의 초콜릿을 경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장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나의 취향, 남의 취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 더 나아가 천안을 이끌어 나가는 혹은 한국의 초콜릿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 이 장소에서 누구나 쇼콜라티에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스튜디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특히나 음식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유행한 뚱카로, 필링이 가득한 도넛, 트러플, 그리고 요즘엔 크루아상 누룽지까지 한 종류의 음식을 자신의 취향으로 변형시켜가며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디저트 산업 또한 발전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디저트 산업 동향은 초콜릿으로도 번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은 초콜릿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그 디저트보다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천안이 이러한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과거 천안은 호두과자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유행했지만 정작 단과자의 소비를 많이 하는 10대, 20대의 소비는 호두과자보다는 조금 더 트렌디한 과자류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언젠가 호두과자의 명성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천안시의 특산품을 이용하여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SPC그룹 계열사 파리바게뜨와 협력하여 제주시 내에서만 구매 가능한 제주 마음 샌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주도의 특산물 중 하나인 우도 땅콩을 이용하여 하나의 쿠키를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주변에서 제주도에 다녀온 지인이 있으면 한 번쯤 선물 받은 적 있는 상품입니다. 혹시 이 쿠키를 예약을 시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늦게 예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지역의 특산품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지역의 특색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 두 마리 쿠키를 다 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천안시에서는 쇼콜라트리를 브랜딩화하여 천안 자체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 이것이 쇼콜라트리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다양한 기술과 그 기술을 통한 경험입니다. 초콜릿을 맛보고 조합하는 것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초콜릿을 다루는 기술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가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브랜드 구축에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쇼콜라트리의 세 번째 비전, 바로 누구나 쇼콜라티에가 될 수 있다. 처음 초콜릿을 접한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클래스를 열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대표자 1인이 천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과정의 클래스를 오픈합니다. 클래스를 일정 횟수 이상 수강한 시민들이 자신의 클래스를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클래스 오픈 시 여러 도움을 대표자가 주는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번 수업만 듣게 된다면 클래스를 기호하여 오픈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진행한 빵빵데이를 기억하시나요? 천안 시민들이 빵을 좋아하고 다양한 종류의 빵을 먹기 위해 빵 스플레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안 시민들은 이미 빵과 디저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빵을 소비하는 것이 이미 천안의 문화 자체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축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천안 시민들이 새로운 디저트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미식가입니다. 네. 이제는 먹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만의 맛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식문화에 관심을 카메라 가지는 완전 것. 앞이요? 이것이 천안 시민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네네네. 위해 새로이 아니면은 왼쪽으로 좀 옮길까요?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조금 옮기면 지금 저 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왼쪽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쇼콜라트 팀의 최수빈 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 주류 프로젝트 팀의 정찬성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찬성 님, 네, 나와주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밑에 손 조심.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투기주류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정찬석 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표지 이름 적힌 것처럼 저는 이걸 하나의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의 이 투 비주류 프로젝트는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별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가끔 남들은 다 아는데 이제 나만 모르는 그런 연예인들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2,000원 비싸졌다는 이 20대 동생의 얘기를 듣고 물가가 그렇게 올랐나? 하는 생각을 할 때나, 아니면 가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낄 때 마치 저라는 사람이 세상의 주류에서 멀어져 마치 세상의 비주류가 된 것 같아서 혀끝이 씁쓸하고는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로 참여하게 된 이런 독립영화 모임에서 저는 이런 씁쓸한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세상의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색깔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긴 영화들을 볼 때마다 저는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래,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며 위로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독립영화라는 것이 그 기존의 상업영화나 블록버스터 영화는 다른
손에 도움이 안 되는 비주류 영화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주류 영화는 계속 실제로 지금도 제작이 되고 있고 또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역시 계속 있고 그리고 비주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화는 상업 영화 못지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독립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비주류라는 것은 어쩌면 그저 중심에서 잠시 독립되어 있는 그런 존재일 뿐 존재 그 자체로서 충분히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참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런 독립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런 도시재생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휴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도시재생 사업들은 한때 중심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중심에서 잠시 멀어진 공간을 새롭게 재생해서 주류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니 이건 비주류에 관심을 두는 사업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독립영화와 유휴공간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비주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류로부터 독립되어 있기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룬 이런 독립 영화들을 주류로부터 잠시 독립되어 있는 유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으로 유휴 공간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온 것처럼 비주류도 다시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비주류를 위한 이 독립영화 모임의 프로젝트 이름을 To 비주류 프로젝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유휴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공간 탐색에 대한 방안으로 굳이 한 장소에서 영화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고 실제로 천안의 원도심 안에는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원도심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아까 기사에서 봤던 그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장기적으로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이런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듯이 이런 장소들을 하나의 지도 안에 표시를 해서 일종의 모임 거점 장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이런 비주류 스페이스를 이런 이름으로 연락 지도를 만들어보는 이름하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모임의 대상은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이런 저와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20, 30대 청년들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뒤로 장기적으로는 영화의 주제를 매개로 해서 연령층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좀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 선정은 이제 영화에 어울리는 공간과 좀 매칭을 하면 좋겠다. 또는 그 공간에 어울리는 주제의 영화를 뽑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시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월 1회 하되 한 시즌은 3회 그래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휴식기로 1개월 이러면은 아마 1년에 한 3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3시즌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화를 본 뒤에는 이런 가벼운 대화 모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서 서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소감들을 한 페이지 정도로만 요약하게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남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 서로의 이 의견 같은 것들을 많이 취합해서 다음 모임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식을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영화관에서는 간식 허용하잖아요. 근데 저희 컨셉상 각자 먹고 싶은 걸 가져오고 그리고 이름도 비주류인 만큼 주류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건 영화를 볼 생각이기 때문에 티켓비를 저는 티켓을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이 구조상 저희가 상영권을 이제 구매를 해야 상영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이제 영화 비용에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영화 비용을 각자 지불하는 게 티켓 값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웹포스터 같은 기존에 가지고 플래시한 방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왕이면 비주류 컨셉으로 더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웹포스터보다는 직접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다음 모임의 포스터를 이번 모임의 마지막에 같이 꾸며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포스터를 만들 예정이고 이거를 이제 바이럴, 문자, 메일링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한번 알려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새 시즌별, 그러니까 1년에 이제 한 페이지씩 만들어놨던 이 소감문을 같이 모아서 엮어보는 걸로 하면 이것도 꽤나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독립영화가 정말 어려운 것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유통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독립영화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직접 만든 감독님이나 아니면 그 배우를 모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모임의 메리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편지라도 한번 써보거나 이렇게 각자의 어떻게 보면 이런 컨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각자 고민을 해보면서 이렇게 감독이나 배우 또는 독립영화 다음에 독립영화를 시사회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꾸며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장기적인 생각도 이 모임의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모임이 된다면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하나 놓고 각자가 편한 자리에서 편한 그런 자세로 영화를 관람하고 다들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이런 비주류의 시간을 주류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콘텐츠도 사실 사건도 그리고 심지어 수락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소비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외치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이야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는 유해 공간이 담고 있는 이야기도 서로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 나눌 수가 있다면 비주류에서 다시 주류가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프로젝트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나니까 가차없이 정말 크게 땡이 울리네요. 참여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워터 컴퍼니 팀의 이유문 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안문화도시에서 했던 축제와 서천에서 진행했던 축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한 주의 결론인데요.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도전을 하러 왔고 직장생활에서 30대의 평범한 남자였다가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학교를 던지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19개월 후에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3개월 만에 느꼈습니다. 실수했구나. 나랑 안 맞는구나. 적성이 안 맞는구나.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외기문화도시였던 우리 천안문화도시의 활동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참여를 해봤고요. 20년부터는 너무 재밌어서 저도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10년도 코로나
22년도와 상관없이 열심히 재밌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초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천안에서는 연극인들과 교류하다가 뜻하지 않게 예술인 유호급에서 연극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청년들과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 다 천안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적은 거 보니까 다른 분도 계시더라고요. 충청도에 저기 우측에 보시면 충청남도 있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천안, 우측 산단에 있고 2시간 거리에 좌측 하단에 서천군이 있습니다. 기차 타고 2시간이고요. 자차 땡기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네. 근데 왜 먼 도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느냐? 먼저 여러 가지 좋았던 그 정말 서울하면은 교통도 편하죠. 서울이면 1시간도 걸리죠. 또 원도심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빈점토 또 부재화되는 거 그런 부분 한국에 넘어가서 폐허가 되는 느낌. 또 천안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오늘 관악에서 전화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천안하면 뭐가 떠오르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네, 소도과자예요. 왜냐면 천안하면 소도과자랑 같은 단어예요. 대명사 써도 되죠. 국민기념 아닙니다. 생각거리입니다. 근데 흥대령 축제는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더라고요.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 한 달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생활문화도시 페스타 19년에 문화 10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문화도시를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하나의 사업이나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과 꾸준히 잘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문화 기획을 할 수 있고요. 또 연극을 기획할 수 있고 행사, 축제, 플리마켓 다 할 수 있죠. 좌측에 보시면 우리 천안문화도시가 처음에 있었던 아티튜브 일단님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됐습니다. 19년부터요. 오늘 관악에서 온 청년들에게 제가 딱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최대 500만 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천안은 크게 크구나. 예. 여러 가지 시민 공모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여기 있을까요? 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시켜봤어요.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저는 19년도에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생각이 딱 하나예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하신다는데 어디서 하는 거지? 언제 하는 거지? 정보가 없어. 모니터링은 들어가서 우리 수업을 딱 주는 거죠. 딱 같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다음에 천안문화재단, 흥남문화재단 모니터링을 항상 합니다. 문화의 리스트를 쭉 받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천안에 있었던 그래피티 세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진들인데요. 아쉽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현재 남은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좌측 하단에 있는 저기 우리한테는 언니 기획인데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내도 지켜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천안길 플로킹이라고 시민들을 홍보를 해서 같이 하는 거죠.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플로깅 엄청 많습니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플로카업과 조깅의 합성어예요. 생각해보시면 조깅하면서 어떻게 뜻을 주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천안의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세게 정하고 걸으면서 천안의 아름다운 길을 느끼면서 70%는 그거고 그러면서 쓰레기를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활동을 많이 참여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1시간 동안 한 5분 쉬고 다음에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세 번에 제가 기획을 했을 때 여기 나와있던 분들이 2회에서 참여하고 3회에서 참석하고 현재까지도 지금 왕성하게 문화도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올해는 전시에 대해서 너무 어렵잖아요. 전문가에게 기획 전시 어렵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고
도움을 받고 하면 시민들이 직접 전시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살풍도 좋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범 육교라고 우리 수산 원도심에 있는 작은 육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용을 잘 안 하세요. 왜냐면 동부상가에서 이 육교 지나가려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리고 여기만 지나가면은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지금 순두시처럼 아파트들이 무비양천양합니다. 근데 이용을 안 하죠. 근데 이것들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환시에서 뭐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저희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곳에 전시를 하고 기록을 하고 아카이빙을 하고 허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꽃 같은 거 있잖아요. 빈 점포에 점포를 빈집하면 꽃을 주고 핍니다. 이걸 꽃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또한 알고 보시면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 끝에 보시면은 기타도 함께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기타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여성분들 기타 배워보시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아파요. 폼 잡으려면 너무 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올해는 우쿨렐레 해보자. 작은 손을 가지신 분들, 오카리나, 색소폰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자유롭게 활동을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도시가 굉장히 발전이 됐다는 느낌인데요. 이게 1차 법정 도시부터 3년차인데, 춘천도 가고요. 부산 영도도 가고요. 우리가 늦게 문화도시가 되는 곳에 가서 교류도 하고 배웁니다. 어느 도시나 문화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만의 유니크한 그 문화의 예술의 형을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돌아와서 신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랑에서도 센터를 했을 때 저희가 신난 대표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문화도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 천안 원도심에서 한번 축제를 한번 해봤어요. 핀다필 대표님도 옛날에 하셨던 활동 보니까 한번꽃 축제 엄청 잘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질 않았어요. 왜냐? 이 지역의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기획하지 않으면 그건 낭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업체에 돈 주고 그게 1억이 된 기업이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기획 축제를 했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플리마켓 참여하죠. 전시, 모든 이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돈을 갚아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아쉬우니까요. 그러면 지역분들에게 후원도 받죠. 그림도 후원받고 선물 줄 수 있게 하려면 그렇게 되면은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성취감을 갖게 돼요. 시민들이나 지역의 상인분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야, 재밌었다. 다음에 언제 하냐? 이 말 들으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천안에서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이런 음악관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멍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멍게는 다른 이름으로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물을 과연 누가 처음 먹기 시작했을까? 누가 입에 넣었을까? 그가 바로 우리의 입에 바다를 선물하자. 그가 바로 인류의 돈키호테다. 우리 천안문화도시에서는 그런 다양한 문화의 시도들을 응원하고 또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 세대를 잡았어요. 올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과연 취약계층부터 어려우신 분들이 문화예술을 가지고 행복지수가 플러스 1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은 68만에서 70만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여기 5만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건 들어보면 청년 어디 있어요? 청년이 없어요. 어딘가 말이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천의 한 지역의 전원주택까지 엄청나게 좋은 곳을 서천구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청년 29팀을 모집해서 살아보세요. 애들 데리고 와서 좀 살아보세요.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있는데 이사를 하기 쉬울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는 데가 어렵죠. 근데 뭔가 도전을 하게 되어 있다면 분명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행복하면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는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리틀 파머라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씨앗을 심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현재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 디자인 사업에서 저희가 또 선정이 돼서 내일은 대전에 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만들고 또 우리 문화도시에서 버스킹까지 빌려주셔가지고 이곳에서 이런 즐거운 축제를 진행해 봤습니다. 아이들이요 와서 막 뛰어놀고 막 뒹굴고 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역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축제,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멘토님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지는 미란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화가 있는 도시는 소멸하지 않는다. 문화와 함께 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원대원 컴퍼니 팀의 이윤호님께서 지금까지 발표해 주셨고요. 네, 다음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천안 토박이 팀에서 고효진, 민지혜님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인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선언을 만들고 싶은 선언도가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는 아이오S라는 제도이며 아이디어를 대표로 합니다. 이번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배경의 설정 이유, 두 번째는 아이오S의 참여, 세 번째는 설문서열 및 이공통신 문화적 시험 분석, 마지막으로 이 앱에 대한 마케팅 경영 및 마무리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에 사시는 여러분은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소비가자 아니면 보이스인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사랑에서 외국인 친구를 소개해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경험은 많이 해보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한 글로벌 선언을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언을 공부하는 2030 비율을 보시면 2030은 적자가 15%와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기고되었는데 하고 5년에 기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의 기고를 보면 2002년부터 2009년으로 외국인 또한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외국인 분포에 대해 자세하게 보시면 2010년에 지나 2018년, 최대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외국인들과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가 생각한 우리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오S는 나의 아이와 우리의 엄청난 부서, 나와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오S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자신만의 피드를 구매하는 생각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소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이오S에서 진행하는 단순한 활동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IOS의 최고점의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정인과 성우의 구성, 그리고 채팅과 프로필 기능입니다. 소셜에는 정치나 운동, 취미 등의 주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으며 전 클럽이 있는지 확인을 확인하고 자신과 맞는 주제 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모의 클럽은 클럽 등의 동네친구를 만들고 국가에 사는 외국인 친구로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은 인생이 연습의 클럽은 개인으로 친해지고 싶은 분을 위해서 채팅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채팅 기능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약속 시간을 정해 따로 모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 기능은 자신의 소개를 할 때 인스타그램처럼 자신만의 피드를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클럽 활동 등의 사진을 올림으로써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OS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천안에 사는 한국인 외국인이 진행하는 국상의 프로그램으로 총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외국어 배우기는 외국인과 한국인을 만난 후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레크레이션은 수업이나 개인적인 팀을 만들어서 퀴즈를 맞추거나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며 친목을 유지하고 누군가 가깝게 서로의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일반 우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천안의 명소를 방문하고 구경하며 천안에서의 재미를 느끼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하루를 보내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크닉의 경우 도시락 준비에 함께 먹으며 친목과 분위기에 제공합니다. 이런 iOS 프로그램 공간으로 저희는 풍랑 콘텐츠 코리아 리디 팝업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홈페이지가 있고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비슷한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저희는 문토라는 앱을 가져왔습니다. 문토는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로 똑같은 일상을 적세롭게 만들어줄 취향 모임입니다. 취향으로 만나는 우리 간의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관심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앱입니다. 다음으로 2030의 문화 소비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2030은 취향을 각별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에서만 활동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서로의 취향에 대해 공유, 공감하는 움직임이 많았고 이에는 취향을 기반으로 모이는 공동체 활동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0대에게 갓생은 우물 안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성공 공식 도서는 성장에 겹친 의미를 두는 MZ세대는 직접 주체가 되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불리며 특히 대학생들은 대외 활동을 통한 갓생 살기를 실천하며 스스로의 활동을 SNS에 기록 공유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경험과 자기개발입니다. 세 번째는 취향과 경험을 편릭하는 파워진인류 Z세대입니다. Z세대는 나의 만족을 위한 나에게 맞는 방식의 삶을 적극 추구하며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경험을 중시하는 이러한 Z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Z세대가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하는 주인공이 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취향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30 세대의 코드를 알아보고 이해해보는 문장으로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 중에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 되겠어 와 영화 소공녀 중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그리고 영화 2편 중에 경험은 결코 시대를 뒤떨어지지 않죠. 이 단순 문장만으로도 2030 세대가 추구하는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2030의 문화 소비 패턴을 보면 취향을, 성장을, 경험을, 자기개발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OS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무료 마케팅과 유료 마케팅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료 마케팅의 경우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기, 에브리타임, 서포터즈 활성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기는 공지사항, 서포터즈 활동 홍보, 참가자 모집 등 게시물을 올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에브리타임의 경우는 산업 학교들이 포함된 에브리타임에 IES 홍보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과 해당 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즈를 하는 활동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IES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작성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서포터즈를 하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수료증을 들을 수 있고 IES는 무료로 홍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유료 광고로 5개 광고인 지하철 광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천안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어 다양한 취미, 문화, 소통 한번 해보자고 저는 셀럽번을 사용해 광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것의 기대 효과로는 천안에 1호선이 지나가는 천안역과 구경역 등의 광고를 진행해 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천안 사람들과 외국인들의 인기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천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천안에서 지속 가능한 살았기 때문에 천안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런 저희의 꿈은 항상 천안이 조금 더 재밌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꿈이 단지 저희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활과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천안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안 소바리팀의 조유진, 민지혜 팀의 발표였습니다. 다음 팀 바로 모시겠습니다. 홍성을 담당팀의 이태훈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인데, 원래 동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팩트 스테이지 참여를 굉장히 좀 늦게 했어요. 유연하게 했었고, 수요일 날 이제 공식 저녁 일정을 가지고, 목요일, 일요일 몇 번을 받았는데, 아까 사이버들이 고별 다시 일주일이 나올까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가볍게 진행했는데, 팩트가 조금 무거워지죠. 응답 배경하고, 사실 제가 들어가는지 조금 복잡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참여 배경,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실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험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와 그리고 멤버를 만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실험적인 숙제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부터 오늘 계획까지 여기까지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응답입니다. 좀 늘어나죠. 제일 시험에 보면은 18년 거품 수업을 안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구성을 했고, 공과를 쓰고 있고요. 문화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 예술이나 기획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해요. 그러다가, 무엇을 특별히 하면서, 공간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문화를 그리고 조용한 시골 마을을 조금 시끄럽게 만들어보고자 시골은 기계과 우리가 문화를 중요시켜서 중요 어떤 프레임과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박실 못샀는데 저희 참여 대결은 아마 제가 가게됐지. 그런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저희는 저와 하면은 시골에 기동하긴 했지만 그냥 조용히 살기는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너무 좋으세요. 아시다시피 시골 마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분들은 연령대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고 저희 창업한 동네 카페를 건강한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키우는데 그래도 그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골 마을은 이제 대세는 듯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대세는 느낌을 조금 시키고 싶었어요. 중간 같은 경우는 농업과 컨셉도 되게 좋은 그런 마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시골 마을을 농업을 한번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도 마을 축제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리고 우리가 9학년에 공지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마을에 들어간 학생들이 이장님 저희 축제 한번 해보시자면 당연히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이제 분명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친구는 분명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언도 시작된 저녁 파티인데 사실 저희 분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집주가 아까 설명을 내려가는 듯이 완전 용어인데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 생각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분을 키워주고 다양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안심도 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잠깐 사랑의 무대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안심모드가 되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보니까 마을 분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올해 김정도에서 문화유속촌이라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촌과 지역 사람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농학기 때 마을 어르신들이 그림 그림을 활용해서 그림 전시회를 진행하고 이런 20년 뭐 하자고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소재로 만들고 이렇게 체험 행사도 진행했고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단점이 장점과 단점과 그리고 유아신 분들이 의견을 하고 있는데 장점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 시골 마을에서 뭔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구나 했는데 그 뭔가라는 게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시골 마을 조용한 마을에 행사를 진행하니까 할머니들이 문화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주말에 진행하니까 그렇게 있는 자기 아들, 딸들에게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있으면 2년차 진행하면서 사실 첫 해는 저희가 직접 기획을 했었고 2년차는 주민들이 참여를 했지만 저희 마을만의 특색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알고 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에게는 실제로 마을 행사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외부 인원 방문객 증가에 신경 쓰지 말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를 확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나온 의견이 행사할 때 용돈비를 피해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적인 행사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공지마을 축제 키워드는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압축이 됐어요. 이 중에서도 5월달 되면 꼭 도로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 보니까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고 마을에 벌써 한가 생산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필드 전문가, 문제 전문가, 그리고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시내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니까 하나의 텍스트가 걸렸습니다. 또 마을에 보니까 예술 관련 재능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마을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마을 사업에 출입이 높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방문하기가 편리한 곳이다. 그리고 5월달에는 도로에 좁고 습해서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이다. 이제 저희 키워드를 끝나고 과연 외부 사람들은 관광이나 여행 갈 때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다니는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는 문체부 2021년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를 참고했고요. 전반적인 비용을 보니까 가격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당일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방문기 선택 비용은 볼거리 제공한 거죠. 가족들이 볼거리를 찾기 위해서 당일 여행을 다니는데 제일 중요한 것도 지출 어디 제일 많이 하느냐 샤워 커피입니다. 알다시피 카페라는 개념이 옛날에 7, 80년도 다방에서 지금 프랜차이저로 지금 공부도 하고 카페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곳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가족 강의에는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근교로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런 카페를 거점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 분석과 이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마을 축제의 어떤
이게 좀 평학과 고민을 제약이 되고요. 축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체험과 전시, 마켓 이 세 가지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민 참여를 해서 그림이나 사진, 필트, 이제로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시골 목적 어메이트라고 해서 그걸 살릴 수 있는 체험, 가족 만들기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축제 행사나 넣을 수 있는 디저트 영상을 변화하자. 이렇게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연 방에서 이제 볼거리는 전시와 자연 그림, 스노우크죠. 그리고 다시 그림들을 와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요. 볼거리는 어디에서는 할 수 없는 스키놀, 그리고 체험, 그리고 평가 쉽게 가족에서 가장 소외받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퀴즈, 그리고 수제맥주 만들기는 수제맥주와 막걸리 만들기를 하면서 남성들도 같이 쉽게 퀴즈에서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제의 특색이 보였습니다. 백가시가 저희 동티마을의 옛 진흥입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고 꽃이 피고 나비도 날아다니는 굉장히 정겨운 마을인데 이건 수상한 마을로 바꾸었고요. 누구라도 영롱하게 행복해져라. 저희 동티마을 축제를 참여한 아이들은 자연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도시에서는 크게 소리 부르도 손 씻어야 되고 어디 가더라도 조식도 줘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져도 되고 친구가 두드러도 되고 그리고 엄마들에게는 조용히 앉아서 조용을 하면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아빠들도 와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고요. 아빠들이 제일 좋아하겠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족들 관계는 실제로 외부 사람이냐 외부 사람도 있겠지만 마을 주민들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항상 수익이 있게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놀이는 마을분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각지와 자치기와 즐기와 등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체험은 아이들에게는 전통놀이와 직구놀이터, 엄마들에게는 수제청과 수제학원과 디저트, 그리고 아빠들은 장갑팩이 있고 수업을 해주고 이 체험들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에 맞추겠지만 가족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전시는 농한기 때 마을분들이 그림이든지 사진, 그리고 현실 꽃으로 인제가꾸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만든 제품을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유명한 소머리 부탁과 박사지 대장 등 다양한 목걸이를 준비를 하고 한번을 위한 수제맥주 막걸리, 지역 공간도 특화할 예정입니다. 마켓 쪽은 미래의 계획이지만 사실 전시를 한다고 해서 시골 마을분들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5년 정도 실력이 쌓인다면 이런 제품도 마켓에 대해서 판매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공감에서 시골 마을 축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면서 콘텐츠를 조금 압축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혼성을 감사팀의 이태훈님이 발표해 오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찰칵팀의 김혜진님 바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칵팀 김혜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고 얼른 발표했습니다. 저는 천안의 태막이에요. 24년 살다가 이거 보고 좀 가벼운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천안 시민의 시선으로 그리가고요. 천안시 시민들의 시선으로 그리는 천안의 새로운 가치를 한번 찾아보고 싶거든요. 천안 시민이 다들 알고 계시죠? 천안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알고 계시죠? 친구들도 이제 천안에 놀러오면 시민만 먼저 찾아보는데 여러 아쉬운 분이 되게 있었어요. 유명한 먹거리 골목 경관이 되신 거 없지 않나요? 아시죠? 경찰 신들. 그리고 천안 종합 휴양 강아지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거기 갑자기 미니게임의 슈퍼로스만 가르쳐서 놀랐다. 여러 가지 경관을 기대하고 갑자기 신청을 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일주일 전에 보니까 다시 1800으로 재탄생 있더라고요.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행정적으로는 개선이 1800이지만 그 외에 또 기존 12견에 관한 아쉬움들이 필두로 이제 시민들끼리는 이런 경과도 있고 이런 경과도 있고 많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천안에 심은 치료 공간에 장나무 군락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또 중년 남성분들이 태조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좀 치는 길에 있는 건데 그분들끼리 막 공유하는 그런 비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민들의 온전한 시선으로 정하니까 어쩌면 정말 색다른 천안의 가치를 찾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천안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 방법이 되는 천안 시민의 시선으로 그리는 저는 프로그램의 중심 예절을 사진으로 보는데요. 사진이 남녀노소, 외국인, 구분 없이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은 세계 어디에나 이해할 수 있는 위한 언어라는 이런 사진 작가의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타겟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자유로운 참여자들이 그리는 천안에 하나씩 주고 싶습니다. 타이슨들이 결과적으로 완성되어서는 천안의 캘린더로 대구될 예정인데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보고 그리고 연 단위로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캘린더를 제작하고요. 그리고 그냥 오프라인 캘린더뿐만 아니라 시민의 시선을 그리는 천안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데스크탑 캘린더, 그리고 모바일 캘린더를 하실 수 있어요. 만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잘 받아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는 공간의 소리 높은 것을 담아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비관학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는 배운 장소를 좋아하거나 남은 장소를 좋아하거나 가치를 공유하는 게 더 와닿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사진 모집은 출사 프로그램을 이제 메일을 운영을 하고 그 사이트 내에서는 온라인 자료 응모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진을 자유롭게 운영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심이 되는 출사 프로그램을 생각했을 때 각자 원하는 장소를 투표 후에 모집을 해서 낮에 운영을 하고 원하는 환경이 야경이거나 해질녘, 비활동이나 좀 저녁 시간을 깨우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장소 선정을 모집 전에 이제 스토리와 사진 샘플 등을 응모받아서 온라인 사이트 투표를 12개를 추리고 그 12개 장소에서 모집된 시민들과 함께 출사를 진행해서 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베스트 사진을 셀렉해서 달력에 들어가서 오프라인으로 들어갈 사진을 선정하고 탈락한 사진이나 온라인 있는 사진 등은 이제 사이트에 활발히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온라인 사이트나 공유 가능한 사진을 하고 나만의 페이지가 만들고 거를 자신이 만든 자신이 가치관을 느끼는 장소 사진을 페이지에 찍거나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나만의 사회의 가치를 사진으로 만들 수 있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천안의 새로운 장소를 발견해서 시민하게 선정한 오프라인 캘린더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사이트를 통해 각자의 시선으로 찾은 장소를 계속 공유하면 그 천안 시민들 간에서도 계속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을 시작했을 때 저는 천안 특징이 14개나 대학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영상, 사진 등 촬영 전공자를 모집해서 대학과의 촬영을 편하게 했는데 저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하나의 자료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런 거 진행에 함께 도와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천안의 미디어 인재를 발굴할 수도 있을 뿐더러 문화 매개자 그리고 청년들이 천안 문화도시에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누구 없이 모두가 참여해 새로운 천안의 가치를 발견함과 동시에 놀랐던 이해가 소통, 너는 이런 장소를 좋아한다, 이런 형태를 좋아한다, 아니면 같은 장소인데도 너는 이런 시각으로 보이구나, 저런 시각을 보는구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천안 시민의 시선을 보입니다. 네,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째 팀 모두 발표를 마쳤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의미를 찾고 또 가치를 실현하려는 참여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참여자들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쇼콜라트리의 최수빈님, 투비 주류 프로젝트 팀의 정찬성님, 워터컴퍼니의 이윤호님, 천연소방의 팀의 조유진 민지혜님, 풍성을 담다의 이태원님, 그리고 찰칵팀의 김혜진님, 우리 모든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열띤 희망들이 천안에서 실현된다면 문화독립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천안이 만들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무대는요, 2022 천안 문화독립 페스타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천안 문화도시 시민문화 프로를 무대에 올려서 그리고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준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천안이 문화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다들 알고 계셨죠? 네. 문화독립도시 천안은 문화산업형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확산되고 이를 통한 성과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공공의 가치로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문화독립은 문화도시와 결합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 자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가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일자리와 연결되거나 창업으로 이어지고 또 이를 통해 문화산업형 문화 콘텐츠를 연결하고 확산하는 운영 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 오디션 자리인 만큼 네 분의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는 동안 멋진 공연으로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공연팀 소개하겠습니다. 피아노 트리오 연주입니다. 피아노의 박선아, 바이올린의 박지혜, 첼로의 김지연으로 구성된 스트레스밴드의 멋진 하모니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되게 잘하지 않아요? 오, 아빠 오빠 되게 잘해.
지금까지 트랜스센서티브 연구였습니다. 그 어떤 참여자들을 발표해도 우선과 굉장히 크네요. 일단 우리 참가자분들 시공할 때도 큰 사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연주소들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어요. 평화로웠다가 격정적이었다가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다 놨다 했는데요. 멋진 연주해주신 트랜스센터 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멤버단의 공개 코칭이 나왔습니다. 정말 안에서 우리가 연주를 듣는 동안 치열하게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날카로운 시선과 수많은 경험으로 피어내고 탈이 되는 피드백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정호영 멘토님의
피드백을 듣겠습니다. 네. 박수는 생각할 줄 할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요.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최수 선생님은 이제 나만의 초콜릿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참여하시는 분들 각각의 유니크한 초콜릿을 만들어가는 컨셉은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 지역의 사례를 주시면서 거기하고 콜라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초콜릿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데 이 초콜릿을 찾아야 최수빈님이 만드는 초콜릿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진출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다양하고 정말 맛있고 종류가 많은 초콜릿이 많은데 굳이 최수빈님이 만들어야 되는 초콜릿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천안 호두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거하고 연결시킨다 그러면 호두 초콜릿을 만든다든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정찬성님이 하신 투비 주류 저는 이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비주류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내용에서 이제 독립영화라든가 유효공간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시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라는 부분의 컨셉도 좋았는데 비주를 통해서 정상적인 진짜 세상에 메시지를 주고 싶은 부분이 뭔지 컨셉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되면 비주류하고 네이밍하고 연결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영화라든가 유효공간 요구하고 비주류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상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더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윤호님이 하신 천안문화도시 축제하고 시청 일대도시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축제에 대한 어떤 전단적이라든가 비교 이런 설명을 하실 것 같았는데 각각의 축제에서 즐겁게 축을 보면 모습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 새로운 어떤 컨셉이라든가 도전 목표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조유진님하고 민지혜님이 이제 하시는 부분들인데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 부분들 그리고 취향 관련해서 관심사 있는 부분들 얘기하셨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뭐가 생겼었냐면 우리는 외국인들을 친구로 갖고 싶은데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친구로 갖고 싶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친구가 될까? 그런 부분이 약간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니즈가 뭔지 그들이 뭘 필요하는지를 좀 사전에 조금 더 개별적으로 인터뷰라든가 내용을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좋았던 거는 이제 요즘에 다들 취향 중심으로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모임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정말 조유진님하고 민지님이 잘할 수 있는 취향 분야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작게 만들어서 어떤 작은 즐거움에 대한 경험이랄까 거기서 이제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만족도들이 좀 좋아져서 하나씩 조금 확대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훈당의 6개월님은 그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꽃도 피고 나도 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 축제가 뒷부분에 설명하실 때는 외부보다는 이제 내부 마을 분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트랜스 분석을 하시면서 외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마을 축제, 또 생활식 축제 이렇게 조금 약간 섞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스타시 마을 축제를 갖다 설명하셨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아이덴티티 또는 마을의 고유성이 뭔지를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과 역사와 공간에 대한 어떤 자원들을 조금 해서
이 마을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김혜진 팀이 사고 관련해서 시민의 시선으로 들자라고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신고를 표현하지만 무조건 열어놓고보다는 일정한 부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조건을 주면 오히려 거기서 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시민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한 시민의 일상적으로 자기 시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선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어떤 동기부여 줄 수 있는 거리들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출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사진 커뮤니티가 가는 거와 좀 다르게 또 뭔가 기획적인 요소가 통해서 즐거운 경험이라든가 서로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그 촬영의 과정들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참가자분들 멘토님과 바라보고 피드백 받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혹시? 아, 네. 괜찮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식대로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태 멘토님께서 피드백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를 좀 봤을 때, 아까 이 팀 모두가 지역에 있든 도심에 있든 애착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라든가 결과를 보셨던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문화 축제라든가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데 하신다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굉장히 큰 긍정 에너지가 생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팀마다 내용에 좀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최수빈 님께서 해주셨던 스토리를 가지고 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질과 그다음에 그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파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 참여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구사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들은 안에 부분에서 기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독특한 어떤 음식 먹거리에 대한 디저트 문화를 갖고 갈 것인지에 조금 상세하게 조금 더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던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정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역시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어떤 독립영화도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남겨져 있는 유휴 공간에서의 결합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사람이 입체적이긴 했지만 사람들 3차 오전에 했었던 한 번만 그 공간 안에서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감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있다는 것 같고요. 사실 이 구체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주제 선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등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용호님께서 해주신 분들은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지고 지역 문화, 특히 시민들을 저구의 어떤 문화를 또 만들어가고자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겪었던 부분들,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 설명해줬던 거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대신 일반적인 흔히 전화에서 느꼈던 많은 문화 축제에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거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상이라든가 그래서의 문화 콘텐츠를 조금 더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네 번째, 우리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 이 S라고 하는 앱을 만난 앱을 했던 분들은 접근 자체가 조금 색다른 점이라는 말씀 주시기 전까지의 처음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자체를 이미 못했는데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조금 더 내용에서 조금 보완하거나
다른 시각을 좀 봤으면 좋았을 때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연령층 자체가 지금 발표자님께서의 어떤 연령층 위주를 좀 했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에서의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접근도 한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워낙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웹 데뷔데스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어떤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만남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니즈가 있는 것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카테고리라든가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섯 번째 이태원님께서 하셨던 기존에 이제 계속 행사라고 하는 행정을 주제로 한 그 마을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좀 많이 해보고 싶던 것 같아요. 해왔던 다양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재밌고 소소한 재미로서의 어떤 재미있었던 부분들은 좋은 인상이 있고요.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얘기를 싶었다. 발표자 자체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그런 부분에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은 그 마을이 지닌 특징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설화라든가 아니면 마을이 지닌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심을 하시면 그 마을이 지닌 그런 다른 지역보다는 그 마을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가서 문화와 매칭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가 이벤트나 연계하거나 아니면 먹거리 등 연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존에도 다양하게 시도를 했고 그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특색을 갖추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김혜진님이 하셨던 천안 시민의 시선을 기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지금 뭐 시의정에서 폐정을 진행한다고 하는 뭐 내용도 알려주시지만 점차 이 지역 내에서는 지역의 어떤 풍경이라든가 갖고 싶은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가 됐든 아니면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일환으로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풍경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풍경을 조금 더 소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좀 진행하신다면은 발표하신 그 내용 플러스 조금 더 다양한 하나만씩의 풍경을 응용하고 그 부분을 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피드백을 받는 이 순서가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값진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참가자분들도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다음은 신화의 멘토님께서 피드백 주셨습니다. 네, 진행해주신 대표님께서 다음부터는 참가자분들 공연을 듣겠다고 하셔서 혹시 맡고 계셨으면 좋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불러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추운 날 발표 준비부터 발표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천안 사람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천안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이제 워낙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분의 천안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표된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첫 번째 팀 같은 경우는 제품, 상품, 천안의 호두과자를 넘어서는 새로운 브랜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 측면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 투기주류, 그리고 세 번째 워터컴퍼니, 다섯 번째 횡단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기획, 이벤트, 이런 문화 활동을 또 소개해 주시고 접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주셔서 천안이 기가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안 소각이랑 여섯 번째 첼카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천안에 있는 대학생이자 소각이로서 지금 이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모바일이나 IT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견했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품부터 문화 이벤트, 그리고 이런 IT에 관련된 ICT 상품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 수 있는 게 정말 좋았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용석 멘토님의 피드백 듣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천안은 문화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너무 멋졌습니다. 이 추운 날에도 진짜로 떨리고 힘들었을 텐데 발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개별적으로는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로 천안은 국립문화도시에서 문화산업과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위기에 찔고 있다는 문화산업의 호흡을 문화도시 천안이고 처럼 그렇게 가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 지속 가능성을 과연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한데 우리가 언제까지 문화도시에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라든가 축제인가요? 그 축제를 좀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축제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대부분의 축제들이 외국에 다 이제 민간의 자발적인 예산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화도시의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지원되는 그 마중물 같은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것들 중에 이게 정말로 앞으로 계속 5년 뒤에도 이 마중물의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와 연결해서 오늘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정말로 뭐랄까 성공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성공시킬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과연 분별력 있는 것들이 있었나? 천안스럽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인 것 같다라는 확실한 어떤 분별력 있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었어요. 담당 공무원이었는데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단체라고 자꾸 웃기셔가지고 제가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이에요. 비영리 기업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공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사업들을 가지고 공공을 위해서 봉사만 하고 끝나실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화해서 산업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발굴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피드백이 있었네요. 네, 드디어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긴장돼서 많이 떨리는데요. 제가 긴장돼서 떨리는 건지 추워서 떨리는 건지 좀 생각입니다. 네, 6팀 중에 3팀의 수상이 있겠고요. 혹시나 상을 못 받으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준비했던 그 과정과 또 오늘의 발표 경험이 앞으로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상품 수여는 천안문화도시센터의 박준영 사무국장님은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 해주시겠고요. 정헌영 멘토님께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상을 받으실 분의 명단이 지금 저에게로 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참여자분들 긴장하실 것 같은데 먼저 3등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받으실 분 이제 팀 이름과 성함이 불려지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등은 15만 원 상당의 JBL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등입니다. 쇼콜라 트리의 최수빈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2등 치우고 순서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등 발표입니다. 상품은 30만 원 상당의 저장 프로 이어폰입니다. 네, 2등 팀은요. 홍성을 단다팀의 이태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망의 1등 팀입니다. 더 큰 박수로 환호 부탁드립니다. 상품은 50만 원 상당의 소니 헤드폰 축하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요. 찰칵팀의 김혜진님 앞으로 오시면 다음 전화면서 올라오겠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눈물을 글썽이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여해주신 참가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인사로 천안 문화도시센터의 박준영 한국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추위에 정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셨던 7분, 평상님 굉장히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연계부분과 많이 말씀드리니까 일단 정찬성님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간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측정이 있으니까 맞아, 좀 보이자. 네, 이거는 전화드릴 때는 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김혜진님 우선 축하드리고 다음 내년에 저희가 진행하는 문화콘텐츠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수빈님 초콜릿 많이 주셨는데 뜻으로 저희 리뷰메타와 같이 하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상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효진 민재님도 문토 얘기를 하셨는데 프랩이라든가 뭐 이런 것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운영 키우셔서 성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님과 이효은님은 홍성과 서천에서 같이는 아쉽고 천안과 함께 연계한 부분들 꼭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위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많이 추우셨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상과 즐거움이 함께했던 소셜 이펙티브 스테이지 어느덧 막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천안에서는 문화산업 기반의 파트너들이 서로 연결되고 시민자립의 콘텐츠로 확장돼 문화동력을 꿈꾸는 국민문화도시 천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신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it's brighter than